요즘 사람들은 이상한 모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가 편합니다. 그런데 외롭습니다. 연락이 오면 귀찮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좋습니다. 그런데 만나기 전까지가 너무 피곤합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지는 순간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을 싫어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사람을 좋아하기에는 이미 너무 지쳐버린 걸까요? 안녕하세요, 고요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외로움은 싫은데 인간관계는 귀찮은 이유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혼자가 편해.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 연락하는 것도 귀찮아. 새로운 사람 알아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쪽은 계속 외롭다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좋습니다. 내 마음대로 밥을 먹고 내 마음대로 자고 누구의 기분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조용한 방 안에서 이상한 공허함이 올라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지만 막상 연락을 하려니 귀찮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아줬으면 좋겠지만 막상 연락이 오면 답장할 힘이 없습니다. 관계가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는 감당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이상한 상태가 됩니다. 외로움은 싫은데 인간관계도 귀찮은 상태. 사람은 그리운데 사람을 만나는 건 피곤한 상태. 친밀함은 원하지만 침범당하고 싶지는 않은 상태. 오늘은 이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면서도 외로울까요? 왜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서도 약속을 잡는 순간 피곤해질까요? 왜 연락이 없으면 서운한데 연락이 오면 부담스러울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관계를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관계 안에서 더 이상 다치고 싶지 않은 걸까요? 요즘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꽤 좋아합니다. 혼밥, 혼술, 혼영, 혼자 여행, 혼자 카페 가기, 혼자 산책하기. 예전에는 혼자 무언가를 한다는 게 조금 쓸쓸한 이미지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꽤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혼자 잘 노는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혼자 있는 시간은 좋습니다. 편합니다.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됩니다. 보고 싶은 걸 보면 됩니다. 피곤하면 약속을 취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관계에서 생기는 많은 피로가 사라집니다. 상대의 표정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말이 이상하게 들렸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혼자가 편해. 이 말은 분명 진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가 편하다는 말이 항상 혼자가 행복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는 편하지만 가끔 외롭습니다.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시간은 좋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연락이 안 와서 편한데 정말 아무 연락도 안 오면 내가 세상에서 조금 지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무 약속도 없는 주말은 자유롭지만 그 주말이 너무 조용하면 내 삶이 어딘가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모순입니다. 혼자가 편한데 완전히 혼자는 싫습니다. 사람이 귀찮은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관계 밖에 오래 있으면 불안합니다. 이건 이상한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 있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연결되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은 좋지만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느낌은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애매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너무 가까운 관계는 부담스럽고
너무 먼 관계는 외롭습니다. 계속 연락하는 건 피곤하지만 아예 연락이 끊기는 건 서운합니다. 혼자 있고 싶지만 누군가가 나를 잊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는 모순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은 원래 독립도 원하고 연결도 원합니다. 자유도 원하고 소속감도 원합니다. 방해받고 싶지 않지만 버려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말 뒤에는 이런 복잡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내 공간을 지키고 싶다. 그리고 동시에 그래도 누군가는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요즘 사람들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연결은 너무 많습니다. 카톡 친구도 있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있고 단톡방도 있고 온라인에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이해받고 있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락처가 많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SNS에서 서로의 근황을 알고 있다고 해서 서로의 삶을 정말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깊게 닿아 있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더 이상 혼자 있는 사람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단톡방이 울려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도 이상하게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대화를 많이 했는데 정작 내 진짜 마음은 하나도 말하지 못했다면 사람은 더 외로워집니다. 관계가 있었지만 접촉은 없었던 겁니다. 말은 많았지만 이해는 부족했던 겁니다. 같이 있었지만 내가 진짜로 나일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묻습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왜 더 피곤하지? 그건 어쩌면 그 만남이 나를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나를 연기하게 만들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너무 아름답게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힘이 된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삶이 달라진다. 함께하는 시간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정말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어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에는 다른 얼굴도 있습니다. 관계는 따뜻하지만 동시에 에너지입니다. 관계는 위로이지만 동시에 노동입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그 사람에게 내 시간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상대의 말에 반응해야 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읽어야 합니다. 내 말이 어떻게 들릴지 신경 써야 합니다. 내가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 차가워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노동입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일수록 관계에서 쓰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상대의 표정이 조금 굳으면 바로 알아차립니다.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답장이 늦으면 생각합니다. 기분 나빴나? 약속 자리에서 분위기가 살짝 어색해지면 그걸 풀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아까 그 말을 왜 했지? 너무 내 얘기만 했나? 상대가 불편했을까? 만남은 끝났는데 머릿속에서는 만남이 계속됩니다. 이게 관계 피로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밥 한 번 먹은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의 판단과 조절과 후회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피곤한 게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서 계속 나를 조절해야 하는 일이 피곤한 겁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완전히 자연스럽기 어렵습니다. 친한 친구 앞에서도 어느 정도는 조심합니다. 가족 앞에서도 어떤 말은 삼킵니다. 연인 앞에서도 어떤 감정은 숨깁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편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더 신경 쓰이는 부분도 생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주기도 쉽고 상처를 받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많아질수록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리해야 할 감정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답장해야 하고, 누구와 약속을 잡아야 하고, 누구에게 서운함을 풀어야 하고, 누구와 거리를 둬야 하는지, 이쯤 되면 관계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니라 하나의 관리 목록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정, 돈, 건강, 커리어, 외모, 이미지, 감정, 미래, 자기계발. 그런데 여기에 인간관계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관계가 싫은 게 아닙니다. 관계까지 관리해야 하는 삶이 피곤한 겁니다. 어릴 때는 친구를 만나는 일이 단순했습니다. 그냥 놀면 됐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걷고, 같이 웃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뒤의 관계는 훨씬 복잡해집니다. 서로 시간이 다릅니다. 삶의 속도가 다릅니다. 연애, 결혼, 출산, 직장, 이직, 이사 같은 것들이 관계 사이에 끼어듭니다. 예전에는 그냥 친구였는데 이제는 서로의 삶을 설명해야 합니다. 왜 아직 결혼 안 했는지, 왜 회사를 그만뒀는지, 왜 연락이 뜸했는지, 왜 요즘 힘든지, 이 설명들이 피곤합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지만 나를 판단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만나는 사람을 줄이게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만 남기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혼자를 택합니다. 혼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혼자는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나 혼자가 너무 길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방해는 줄었지만 따뜻함도 줄어듭니다. 상처받을 일은 줄었지만 기댈 곳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외로워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관계와 고립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이 피곤해서 혼자가 되고 혼자가 외로워서 사람을 찾고 사람을 만나면 다시 피곤해지고 다시 혼자가 됩니다.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 사실 원하는 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잠깐 연락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관계,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 가까우면서도 숨 쉴 공간이 있는 관계. 우리는 그런 관계를 원합니다. 문제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데에도 시간과 신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힘이 없을 때 사람은 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칩니다. 연락이 쉬워졌습니다. 언제든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언제든 전화를 걸 수 있고 사진 하나로 근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연락이 쉬워질수록 관계는 더 피곤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락이 쉬워졌다는 건 연락하지 않는 것에도 의미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연락이 안 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에 없었겠지, 바빴겠지.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폰을 봅니다. 아침에 보고, 화장실에서도 보고, 잠들기 전에도 봅니다. 그러니까 답장이 없으면 단순히 못 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도 답을 안 하나? 나랑 대화하기 싫은가?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렇게 연락은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확인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답장 속도, 말투, 이모티콘, 마침표, 읽음 표시, 스토리 반응, 좋아요 여부. 이런 작은 것들이 관계의 의미로 읽힙니다. 상대는 아무 생각 없이 보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말투가 좀 차가운데 예전보다 짧아졌네. 읽고 답이 없네. 연락이 쉬워진 만큼 해석도 많아졌습니다. 해석이 많아지면 사람은 지칩니다. 특히 가까워질수록 연락은 더 복잡해집니다. 답장이 너무 빠르면 부담스러울까봐 걱정합니다. 너무 늦으면 무심해 보일까봐 걱정합니다. 너무 길게 보내면 집착처럼 보일까봐 걱정합니다. 너무 짧게 보내면 성의 없어 보일까봐 걱정합니다. 말 하나 보내는데도 나 자신을 검열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연락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알림을 꺼둡니다. 카톡을 늦게 봅니다. 단톡방을 조용히 나갑니다. 겉으로는 무심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계속 반응해야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걸 수 있습니다. 특히 단톡방은 묘한 피로를 만듭니다. 딱히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계속 알림이 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외되는 것 같고 참여하자니 피곤합니다. 읽었는데 답을 안 하면 신경 쓰이고 안 읽자니 그것도 신경 쓰입니다. 관계는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정작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회사 단톡방은 더 피곤합니다. 퇴근 후에도 울리고 주말에도 울립니다. 몸은 퇴근했는데 마음은 퇴근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사람은 연락 자체를 싫어하게 됩니다. 누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연락을 받는 순간 생기는 의무감이 싫습니다. 답해야 한다, 반응해야 한다, 상대가 서운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 관계를 계속 관리해야 한다. 이 의무감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카톡 답장하는 것도 에너지야. 맞습니다. 답장은 에너지입니다. 단순히 글자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고려하고 내 상태를 숨기거나 설명하고 적절한 온도를 맞추고 관계를 유지하는 행동입니다. 특히 이미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짧은 답장 하나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답장을 미룹니다. 미루면 잠깐 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너무 늦게 답하는 거 아닌가? 이제 뭐라고 하지? 그냥 안 보내는 게 낫나? 결국 답장 하나가 숙제가 됩니다. 숙제가 된 연락은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언제든 연결될 수 있다는 건 언제든 끊어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집에 돌아오면 밖의 관계와 어느 정도 분리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에 돌아와도 관계가 계속 들어옵니다. 핸드폰을 통해 회사도 들어오고 친구도 들어오고 SNS 속 사람들도 들어옵니다. 혼자 있는 방 안에 수많은 사람이 함께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외롭습니다. 이게 현대적인 외로움입니다. 계속 연결되어 있지만 진짜로 쉬지는 못하고 계속 반응하지만 진짜로 닿아 있지는 않은 상태.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연락이 아니라 더 안전한 연락일 수 있습니다. 바로 답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관계, 잠깐 조용해져도 끊어진 게 아니라고 믿을 수 있는 관계, 내가 지친 날에는 답장이 늦어도 괜찮은 관계, 그런 관계가 있어야 연락은 피로가 아니라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피하는 이유를 단순히 개인주의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걸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실망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한 경험,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경험,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낀 경험, 내 마음을 말했는데 가볍게 취급당한 경험, 필요할 때 아무도 없었던 경험,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사람은 관계를 쉽게 시작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엽니다. 이 사람은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번 상처를 받고 나면 마음속에 작은 경고등이 생깁니다. 또 기대하지 마. 너무 가까워지지 마. 어차피 사람은 변해. 너만 진심이면 다쳐. 적당히 해. 이 경고등은 사람을 차갑게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보호하려는 장치입니다. 상처를 다시 겪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를 시작하기 전부터 계산합니다. 이 사람에게 어디까지 말해도 될까? 내가 너무 의존하게 되진 않을까? 나중에 멀어지면 힘들지 않을까? 이 계산은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나는 그냥 혼자가 편해.
그런데 그 말 안에는 다른 문장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시 실망하고 싶지 않아. 나는 또 기대했다가 무너지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 중요해지는 게 두려워. 관계가 무서운 이유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중요해지는 순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는 오래 남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무관심은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가까운 사람의 거리감은 내 존재가 작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까워진다는 건 좋은 일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일입니다.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건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생긴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안전한 관계를 선호합니다. 깊게 들어가지 않는 관계. 적당히 즐겁고, 적당히 가볍고, 적당히 거리를 둘 수 있는 관계. 너무 깊어지지 않으면 상처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벼운 관계만 남으면 외로움도 깊어집니다. 이게 또 다른 모순입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깊은 관계를 피했는데 깊은 관계가 없어서 외로워집니다. 기대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았는데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해서 지칩니다. 관계 회피는 단기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외로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물론 나를 계속 해치는 관계는 멀리해야 합니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를 작게 만드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위험으로만 보면 좋은 관계까지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은 줄어들지 몰라도 위로받을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안전하게 여는 것입니다. 천천히 봐도 됩니다. 이 사람이 내 말을 어떻게 듣는지, 내 경계를 존중하는지, 함께한 뒤에 내가 더 작아지는지, 아니면 조금 더 편해지는지. 관계는 빨리 깊어지는 것보다 천천히 안전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지친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무나 믿고 싶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성급하게 마음을 여는 것보다 천천히 확인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다만 그 조심스러움이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도 결국 많은 경우 사람 안에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관계를 정리하는 말도 많아졌습니다. 손절, 차단, 언팔, 일십, 거리두기, 관계 정리 이런 말들이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관계를 끊는다는 게 꽤 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버튼 하나로 가능합니다. 차단하면 됩니다. 팔로우를 끊으면 됩니다. 연락처를 지우면 됩니다. 관계의 끝이 버튼 하나로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물론 손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 말로만 친구라고 하면서 나를 이용하는 사람, 내가 힘들 때마다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 그런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문제는 손절이 너무 쉬운 언어가 되었을 때입니다. 조금 불편하면 손절, 말이 안 맞으면 손절, 기분 나쁘면 손절, 내 기대와 다르면 손절. 이렇게 되면 관계는 언제든 교체 가능한 소비재처럼 변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도 실수합니다. 좋은 사람도 가끔 무심합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도 내 마음을 매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관계에는 오해가 생깁니다. 서운함도 생깁니다. 이걸 모두 손절로만 해결하면 관계는 깊어질 기회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관계는 좋은 순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풀어본 경험, 서운함을 말해본 경험, 잠깐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진 경험, 상대의 부족함을 보고도 계속 남아본 경험, 이런 것들이 쌓여야 관계는 깊어집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 과정을 점점 부담스러워합니다.
서운함을 말하는 것도 피곤합니다. 감정을 설명하는 것도 피곤합니다. 상대가 받아주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용히 멀어집니다. 굳이 말해서 뭐해. 말해도 안 바뀔 것 같아. 나만 예민한 사람 될 것 같아. 그냥 내가 빠지는 게 낫지. 대화를 시도했다가 더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관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정리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손절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그 전에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냅니다. 답장이 늦어지고 만남이 줄어들고 말이 짧아지고 진짜 이야기를 안 하게 되고 상대에게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는 조용히 식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관계를 고치는 법보다 관계를 끊는 법을 더 많이 배운다는 점입니다. 관계에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내 경계를 말하는 일, 상대의 입장을 듣는 일, 오해를 확인하는 일,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일. 이 과정은 피곤하지만 관계를 깊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모든 관계를 끝내는 방식으로만 대하면 우리 곁에는 점점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남는 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 편안함과 아무도 나에게 깊게 닿지 않는 외로움입니다. 관계를 끊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조율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는 전자는 많이 배웠지만 후자는 점점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관계는 한 번도 상처 주지 않는 관계가 아닙니다. 상처가 생겼을 때 그걸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조금씩 다시 맞춰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손절이 쉬운 시대일수록 남겨야 할 관계를 알아보는 눈이 더 중요해집니다.